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궁암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검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간단한 문제들이 오히려 치료하기가 더 까다로운 그쵸. 경우가 많아가지고 출산 이후에 생리통이 생겼다면 좀 자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이제 골반염에 관한 질문인데요. 골반염이 불임과 직결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골반염 관련된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제 골반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정자가 이렇게 자궁을 타고 올라와서 나팔관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난자랑 만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질 쪽과 자궁과 난소 그리고 뱃속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정자와 난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균들이 자궁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통로가 나팔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나팔관은 매우 연약한 구조라 한번 염증을 앓으면은 나팔관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막히지 않더라도 좁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정자나 난자가 못 지나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한번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고 나면 치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예방 그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관계를 하는 게 좋고 보통의 대부분의 염증들은 조금 염증을 앓다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염증이 자연 치유되고 난 다음에 나팔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이 좀 의심되고 하면은 꼭 산부인과 가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후유증으로 나팔관이 막히지 않게 미리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상은 뭐 일반적인 질염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골반염이 되는 거라 뭐 분비물이랑 그다음에 뭐 가려움증, 그다음에 뭐 분비물의 냄새가 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복통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겠고 치료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만 잘 드시면 치료가 되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 근종에 대한 질문들도 많네요. 보니까 54세 다발성 자궁 근종 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생리 중이고 폐경될 시기인데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근종의 개수나 크기 뭐 이런 것보다도 우선 환자분의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50대인데 뭐 생리량이 너무 많고 힘드시다. 그러면은 다발성 근종이시기 때문에 다발성이라는 게 이렇게 근종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4세에서는 근종만 절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수술한다면 적출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증상이 괜찮으시다면 폐경까지 그냥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호구로 인한 증상이 없다면 사실은 좀 기다리셔도 맞아요.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이제 또 저희 병원에 수술 이외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을 할 때 일단은 첫 번째는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악성암의 가능성이 있느냐, 보통 이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54세면 폐경이 가까운 시기라서 진짜로 증상이 없다면 저는 지켜볼도 충분하실 것 같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질문 45세 주부시고요. 9cm 이상의 근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적출을 권하고 있는데 평소 아프거나 출혈이 과다하거나 하는 증상은 없어요. 근데 꼭 적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은 없으셔가지고 경과 관찰은 가능하지만 이제 9cm 정도라면 분명히 좀 이제 압박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세시면은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폐경되는 나이를 한 50세 정도 잡는다면 앞으로 5년 정도, 최소 5년 정도 더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커질 만한 찬스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제 치료는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할 때 적출을 하느냐 아니면 근종만 제거하느냐 아니면 혹을 좀 줄이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자궁 보존 수술 및 시술 여러 가지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자궁 보존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어머니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일반 근종이 5.6cm, 그리고 점막하 근종 2cm, 그리고 성근증으로 인해서 자궁이 약 10cm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중간중간 통증이 많이 있는데 복관경 수술을 예정이신데 뭐 그쪽에서는 이제 루프 치료, 그러니까 미레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루프 치료 시기는 지났다는데 어머니는 이제 적출을 할까 고민하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또 설명드릴 때 이제 치료의 단계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단계가 생리량이 많을 때 철분제를 먹는 거.
그래서 철분제를 먹고 조금 이제 피수치를 끌어올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리를 좀 줄여주는 루프를 삽입을 해가지고 생리를 줄임으로써 좀 하는데 그 미레나 루프가 혹 자체를 줄이거나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네. 혹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자라거나 이제 성근증이 좀 커지면은 이제 미레나 루프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추가적인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단계 아마 그 단계에 이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적출을 하게 되면 수술은 아마 깨끗하게 잘 될 거고 아마 이런 과다출혈이라든가 이런 생리로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네. 아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환자분이 자궁 보존을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네. 있기 때문에 한번 정밀 진단 후 뭐 꼭 적출 이외에 다른 맞아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중반에 자궁 근종으로 수술 한번 하셨고 재발을 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정기 검진 했는데 뭐 근종이 이제 너무 커서 11cm 정도 되는 게 있고 또 작은 것들도 3개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적출을 권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곧 완경될 것 같아서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라도 폐경이 되신 이후에 이제 근종이 자라난다면 이거는 이제 암의 가능성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53세시고 뭐 피검사를 했는데 아직 폐경이 아직 아니시라면은 대신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큰 혹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눌리는 증상 네, 같은 네, 네. 그런 증상을 본인이 충분히 뭐 감수할 수 있다면은 뭐 좀 지켜보거나 네, 네. 아니면 자연 감소와 함께 더불어서 색전술 같은 치료를 좀 줄이고 네,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 검진 잘 받으셨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또 커지셨다고 하니까 뭐 당장에 이제 뭐 치료를 안 하신다면 어쨌든 짧은 주기로 한 번 더 검사를 하셔서 근종이 폐경기 가까워왔는데 계속 커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뭐 정기 검진을 안 받고 병원을 아예 안 가시는 네, 경우가 네. 사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라면은 조금 정기 진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네.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네. 색전술하면 근종으로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자궁 전체 난소까지 혈관이 차단돼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폐경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45세 이후에 색전술을 하시는 경우에 난소로 가는 혈관이 뭐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그 혈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폐경기가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색전술을 하시고 바로 폐경이 되시거나 하신 분은 없으셔서 뭐 그런 걸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동맥이 뭐 그 일반 도로처럼 가지들이 많이 쳐져 있는데 미세한 혈관까지 찾아가지고 자궁이 아니라 자궁 근종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 동맥까지 찾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위험도는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색전술 하시고 나서 괴사된 근종들로 인해 염증과 유착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염증 반응은 색전술 하시면서 이제 근종이 괴사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시술 받으시고 한 일주일 내로 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고 피 검사를 해보면 염증 반응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치료 과정이고 그 이후에 유착은 색전술 하시고 또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술 들어가 보면 배 안에 그렇게 유착이 심한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캡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궁 근종은 어떤 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근종이 괴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막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이런 막이 처진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막 안에서 유착이 되지만 그 염증이 막 바깥에까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장유착을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자궁 안쪽으로 점막하 근종 같은 게 좀 분비물이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종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막 안에서 염증이 안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근종 로봇 수술 시 유착 방지제나 꺼지를 써도 장유착이 올 수 있나요? 장유착이 무조건 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보통 요즘은 수술할 때 다 유착 방지하는 뭐 약품, 뭐 꺼지 이런 걸 쓰는데요. 장유착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개복 수술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 손이 많이 닿고 수술 흉터 범위라든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유착이 될 만한 찬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복강경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직접 사람 손이 닿지 않고 기구만 닿기 때문에 유착의 빈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착이 오는 환자들을 100% 막을 그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수술하는 의사로서의 숙명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복강경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는데 로봇 수술이 비용이 좀 너무 비싼데 원장님이 직접 손으로 해주시는 복강경이 더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직접 로봇 수술을 해보면 굉장히 복강경보다 장점이 많아요. 시야부터 해서 그 미세한 뭐 동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가격을 떠나서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강경보다는 로봇이 훨씬 더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고 또 수술의 완성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저도 주변에 이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저희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외과라든가 비뇨기과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은 로봇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또 뭐 설명을 좀 하시고 굳이 로봇 수술 필요 없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은 항상 좋다고 하는 의견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의견도 또 들으시기 네, 때문에 이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로봇 수술을 정확하게 집도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뭐 로봇 수술을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직접 댓글을 달기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모아서 특집으로 또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